반갑습니다. 오늘도 성장하는 모임을 하는 동네 언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틈새를 메꿔둘 책 두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매일같이 도전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지만 중간중간 머리를 식히거나 인문학을 통해서 내면을 더 다져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이유로 이 두 권의 책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피터 홀린스 작가의 우리에게는 매일 철학이 필요하다와 박수진 작가의 100만 원짜리 엄마입니다. 바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피터 홀린스 작가의 우리에게는 매일 철학이 필요하다라는 책입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읽었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표지는 없는데요. 얼마 전에 마케터로 일하고 있는 친구랑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 요즘 무슨 책 읽어? 라는 주제로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독서하는 방법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저는 경제 경영에 대한 책과 더불어서 내면의 단단함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문학을 동시에 읽고 있거든요. 외면과 내면을 함께 다져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인지를 한 거죠. 바람이 불더라도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겠다는 마음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골랐는데요. 제목 자체에 철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책은 오랜만이었습니다. 더불어 외국 작가님은 더더욱 오랜만이었죠. 책 줄거리와 작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 책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고민들,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나 선택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의 생각을 가져와서 그 고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을지를 쉽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 조금 더 나만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피터 홀린스는 심리학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글을 써온 작가인데요. 특히 어려운 개념을 일상에 적용할 수 있게 쉽게 풀어주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책을 통해 생각해 볼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에게 사색거리를 드릴 겁니다. 이 책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이 책이 전하고자 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따로 있습니다. 행동이 곧 최선의 의사, 결정 과정이라는 것. 아예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속이 다 시원한 건 있더라고요. 우리는 선택을 할 때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이게 맞을까?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아, 이거 잘못되면 어떡해? 막 이러면서 걱정을 하잖아요. 이렇게 계속 생각만 하다가 결정 자체를 미루는 경우도 많은데 이 책에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결혼은 진짜 맞을까? 내가 집을 사는 게 맞을까? 내가 이 사람과 만나는 게 좋을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두고 철학자의 철학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풀어나가면 좋을지를 좀 더 쉽게 알려주니까, 아, 결국에는 여러 사고회로와 생각 끝에 행동을 하라는 것이구나, 라는 부분을 알게 됐죠. 하지만 저는 그 부분이 아쉬운 점이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에는 명쾌하게 결국에는 행동해야 한다로 결론을 내렸는데, 답은 내렸지만 오히려 저는 책 제목처럼 그래? 일상에서는 철학이 정말 필요하지. 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미 결정이 내려진 것 같아서 아쉽더라고요. 제목에서는 우리에게는 매일 철학이 필요하다고 말하잖아요. 보통 철학이라고 하면 니체나 데카르트 같은 철학자들의 생각을 떠올리기 쉬운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철학을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생각을 했거든요. 꼭 철학자의 사고법을 가져와서 내 고민을 분석하지 않더라도 사실 우리는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고민을 풀어나가고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는 그 사고회로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기준. 그게 결국 자신만의 철학이자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해. 나는 안정적인 선택이 좋아. 나는 경험이 더 중요해. 이런 것들도
다 자기만의 철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를 돌아보니까 얼마 전에 빠르게 실패하는 모임 시작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 모임 전에 좀 빨리 들어오신 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분이 사업가였거든요. 자연스럽게 사업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본인은 대단한 철학이 있는 사람은 아니래요. 하지만 살면서 대출을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두 번의 사업을 했는데 우연히 다 잘 됐대요. 그래서 세 번의 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잘 되면 그래 나는 사업에 소질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하는데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이 사업을 성공시켰다고 하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왜 대출이 없이 시작을 했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본인은 언제든지 뜰 준비를 하고 있대요.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대출이 있으면 묶인다는 느낌이 들고 내가 정말 떠나고 싶을 때도 그걸 갚아야 하니까 쉽게 움직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처음부터 대출 없이 시작했고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두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진짜 본인만의 철학 아닌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그제서야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되게 인상 깊게 남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매일 철학이 필요하다는 말이 꼭 거창하게 철학자의 말을 끌어와서 내 삶에 대입하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지 않은 분들이라도 이 부분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걸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다음 선택에서는 조금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내 안에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말하는 매일의 철학이란 단순히 철학자의 사고법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서 내 삶의 기준을 조금씩 세워가는 과정에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책을 어떤 시선으로 읽으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건 내 얘긴데? 이거 이미 아는 얘긴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기기보다는 이 철학자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판단을 하네? 그럼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선택을 하지? 이렇게 비교하듯이 조금 편하게 그리고 대화하듯이 읽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내용을 이해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고방식을 나의 사고랑 나란히 두고 비교해보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 책은 정답을 외우듯이 읽는 책이 아니라 각자의 방식으로 생각을 주고받듯 읽을 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책은 철학책이지만 오히려 쉽게 풀었었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지 않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철학자는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라고 나를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깊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책에서 나온 철학자들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얕게 들어가는 이론서로 봤을 때는 얕다고 볼 수 있지만 나라는 사람을 두고 봤을 때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사색거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는 철학을 이해하는 것에만 머무를 수 있다는 점, 앞서 말했던 부분인 거죠. 이 책은 철학 지식을 쌓는 책이라기보다 각자의 선택 기준을 점검해 보는 데 의미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읽으면서 이 철학자는 이렇게 생각했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는 사람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책을 읽고 얻은 새로운 시야가 있다면 요즘 저는 통찰력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제작 상품을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알려준 뉴스레터가 있는데 그 뉴스레터를 보면 최신 트렌드를 알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뉴스레터를 쓰려고 소재를 찾는 순간 이미 트렌드는 지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로 다음날 배포하는 경우가 많이 없을 거잖아요. 최소 3, 4일 또는 일주일을 묵혀놨다가 배포를 하는 걸 텐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누쫀축구가 유행을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유행을 하고 나서 봄동 비빔밥이 유행을 했고 그다음에 버터떡이 잠깐 떴다가 다시 식었는데 그 모습을 저는 SNS를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뉴스레터를 확인을 했는데 뉴스레터에서는 엄청 늦게 나온 건 아니지만 발빠른 느낌은 아닌 거죠. 하지만 SNS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사람한테는 발빠르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SNS를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발빠르게 느껴지지 않았죠. 그 안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트렌드를 읽는 법을 넘어서 조금 더 통찰력 있게 세상을 바라보고 싶었거든요. 그렇다면 트렌드를 읽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좀 통찰력 있게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 흐름과 맥락을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트렌드를 쫓아가는 거를 더 넘어서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통찰력이 있으신 분에게 수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방법이 데카르트의 방법이랑 동일하더라고요. 책에서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그 무엇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자세히 따져보세요. 모든 문장에 의심을 품고 그 문장을 쪼개서 팩트만 찾아서 근거를 제시하라는 거였는데요. 이렇게 하면 똑똑해질래야 똑똑해질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 수업을 받자마자 이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데카르트의 방법이 책에서 나오니까 와, 이 기술을 익힌 사람들은 똑똑하고 통찰력 있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겠다. 나랑은 다른 삶을 살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렌즈를 끼고 있는 사람은 정말 다를 것이다. 라고 느꼈습니다. 그 방법을 제가 습득을 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더 넓어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 부분이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실생활을 겪으면서 처음 알게 된 새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새롭게 공부법을 알게 된 거니까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상에 철학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었지만 책에서는 마지막에 결국에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답을 내려버린 것 같았어요. 오히려 이 책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 이전에 독자들에게 철학은 쉬운 거야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모임도 다양한 역할에 맞는 모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모임은 초보자들을 위한 독서 모임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오히려 깊이 있는 책을 읽는 사람들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통찰을 알려주는 그런 콘텐츠를 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책을 읽는 시간이 없고 책을 읽고 싶고 그 안에서 사색거리를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제가 틈새 시간을 활용해서 읽은 책을 더 쉽게 그리고 그 안에서 책을 읽지 않더라도 사색거리들을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을 뽑아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정말 벽돌책을 읽는 사람들에 비해 얕은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수준 자체가 더 얕아요. 그래서 제 콘텐츠를 보다가 아, 책 재밌네? 책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그 책에 대해서 관심도를 갖게 되면 점점 더 난이도를 높여가는 것에 집중을 하면서 언젠가는 제 컨텐츠를 넘어서서 더 깊이 있는 책을 찾아갈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철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작가님을 처음 소개를 했었을 때 일상에서 철학을 더 쉽게 풀어주는 작가님이라고 했잖아요. 이 자기계발 시장에서도 철학을 더 쉽게 소개해주는 그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철학을 가볍게 설명한다는 의미에서 그 조직이 잘 키워놨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엄청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인생에서 철학은 꼭 필요한 거라는 내용을 쉽게 풀어준다는 거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결국엔 행동해야 돼로 확 건너뛰어 버리니까 아, 오히려 책 제목처럼 철학자들을 넘어서서 인생에서는 각자만의 철학이 필요해요 라고 풀었으면은 좀 더 설득력 있게 다가왔을 것 같다 라는 저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책이라는 건 독자가 읽는 대로 해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라는 독자는 그렇게 느꼈고요. 느낀 점이라면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파트별로 제 생각을 비교하면서 읽을 수 있어서 흥미로웠고, 저는 이만 다음 책에서 제 더 많은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풀어내야겠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책으로는 박수신 작가님의 100만 원짜리 엄마입니다. 청소년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표지에 이끌려 골랐는데 청소년 소설인 거예요. 제가 표지를 잘 뽑는다고 생각한 다산 책방이었는데요. 어디서나 꾸준하게 이야기하지만 다산 책방 소설들이 표지를 정말 잘 뽑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표지를 고르면 다산 책방일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 저 다산 책방 광고자 아닙니다. 마케터도 아닙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칭찬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튼 책 줄거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없는 한 소년이 엄마를 고용하는 제도를 통해서 한 남자를 엄마로 선택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잠깐 스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던 두 사람이 엄마와 아들이라는 관계를 만들어가며 시간을 보내게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가족의 의미와 사랑이 꼭 혈연으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글의 출간 날짜는 2026년 3월 18일, 딱 한 달 지난 시점에 만난 따끈한 신간도서입니다. 제가 이 글을 다 읽은 시점이 2016년 4월 18일쯤이기 때문입니다. 박수진 작가님은 대학에서 IT를 전공했지만 현재는 대기업 법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 작가님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강점은 그만두지 않는 것을 꼽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죠. 하고 싶은 일은 끝까지 이어가는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꾸준함을 바탕으로 일과 글쓰기를 병행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책을 안 읽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색거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나는 가족을 어디까지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입니다. 이 책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엄마가 되는 설정이 나오거든요. 단순히 역할로 시작된 관계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가족처럼 변해갑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이라는 게 혈연인지 아니면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건지 한번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유일하게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바로 제 관장님입니다. 관장님은 제가 산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고 운동을 싫어하던 저에게 제 성향을 파악해서 맞춰서 트레이닝을 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유튜브에서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관장님 이야기를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집에 맛있는 음식이 들어오면 몰래 챙겨서 관장님께 가져다 드리곤 하는데요. 75년생 토끼띠 관장님이 아직 혼자 살고 계시다 보니까 끼니를 대충 드실 때가 많으시거든요. 항상 저를 챙겨주시는 분인데 저는 그만큼 보답해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느껴서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조금씩 챙겨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관장님이 우스갯소리로 이제 우리는 가족이지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말이 그냥 농담처럼 들리진 않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미 관장님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인이 되고 한동안은 세상이 쉽지 않다는 걸 느끼면서 결국 믿을 건 가족밖에 없다고 생각한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피가 섞이지 않아도 그 이상으로 끈끈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족이라는 단어로 꼭 묶이지 않더라도 이미 그 이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이미 너무도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빠르게 실패하는 모임을 하면서도 만난 인연들이 그렇게 많이 있고요. 저에게는 이미 가족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저의 가족이 되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읽기 전에 알면 좋은 관점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떤 시선으로 읽으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책은 설정 자체가 독특해요. 처음에는 엄마를 고용한다 는 이야기로 보일 수 있는데요. 이건 단순히 설정이라기보다는 그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소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부각되어 보이지 않나 싶은데요. 처음에는 필요로 시작된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쌓이고 서로에게 의미가 생기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보다 이 관계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집중해서 읽으면 이 책이 훨씬 더 잘 와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는 이 책은 큰 사건이나 강한 전개는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서 눈물이 쪼록 나올 수도 있겠다 싶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비교적 잔잔하게 관계가 쌓여가는 흐름이 중심이다 보니까 겉으로 보이는 이야기만 따라가면 조금 심심한데? 담백한데? 라고 느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인물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나 조금씩 바뀌는 감정들을 보면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건에 따른 사람의 태도나 감정 변화에 한 번 더 집중해서 보시면 놓치지 않고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느낀 점이 있다면요. 엄마를 고용한다는 설정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는데요. 그러면서 부모님을 떠나서도 내 주변에 어떤 어른을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좋은 어른을 만난다는 건 나에게 또 다른 환경이자 기회일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감사한 일이거든요. 이 책의 주인공은 그런 어른을 평생 곁에 두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일 수 있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 부분이 더 인상 깊게 남았고요.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어른이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나는 어떤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입니다. 몸은 어른이지만 여전히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도 이 사색거리를 얻어가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권의 틈새 독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틈새 독서 시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